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중개를 한 데 있어서 고객들을 잘 설득하고 계신가요? 고객을 설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중개뿐만 아니고 모든 영업에서 이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뭔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말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도 물론 말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발음도 좀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라는 것은 꼭 내 생각만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변 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개를 한 데 있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보다 어떻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가, 원활한 중개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호감 가는 말을 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고객을 대면할 때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호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합니다. 고객이 점포를 찾는 문의가 왔을 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사장님 점포를 찾기가 쉽지 않으시죠? 네, 이런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시면 제가 그 사장님이 찾고자 하는 지역의 매물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포를 사장님 혼자 막 이렇게 여러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취업 대면을 했을 때 상대방을 칭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 인상이 좋다 그러면 사장님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 밖에도 칭찬할 만한 포인트를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통화에서는 또 목소리가 굉장히 젊게 느껴진다 하면 참 목소리가 좋으십니다. 아니면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혹시 이렇게 연령대가 좀 젊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나에게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동산에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면 친절하게 상담하는 게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보셨나요? 예, 문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멘트를 하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를 했던, 나를 만나려고 했던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에게 문의를 해온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멘트를 꼭 넣어야 됩니다. 사장님, 저를 만나시면 사장님에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 상가 전문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고 제가 매물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시간을 좀 전략해서 저를 만나시면 사장님에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찾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말로 호감 가는 말을 해라 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질문 하나가 그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경청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요구 조건 뒤에 숨어 있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구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제시를 하는 보증금, 월세, 임차 조건이라든가 매매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고객의 욕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점포를 찾는 이유, 내가 이 매물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설령 그 요구 조건에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을지라도 충분히 그 조건을 넘어서서 고객에게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에서 2, 30억짜리 매매를 찾는 고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실예인데 그 조건에 맞는 매물을 대다가 이제 계약이 안 된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뒤에 고객 요구 조건에 그 뒤에 숨어 있는 욕구가 뭐였냐면 정말 좋은 자리, 코너 자리, 그 업종이 좋은 거 이거를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스타벅스가 들어가 있는 코너의 건물인데 이건 금액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근데 이 비싼 건물을 그냥 제가 제시를 했는데 고객은 거기에 관심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을 했는데 자 이걸 통해서 보면
단순하게 요구 조건에 멈출 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고객의 욕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같은 요구 조건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중개가 용이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제가 질문을 할 때 점포 창업인 경우에는 신규 창업입니까? 아니면은 사장님 경험이 지금 처음으로 오픈하신가요?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가요? 라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파악이 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 고객에 맞는 매물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결정권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물건을 소개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결정할 사람이 내가 만나는 대상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같으면 굉장히 중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면하지 않는 고객은 또 고객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장님이 결정권자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언제 오픈 계획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조건을 맞춰놨는데 결국에는 오픈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후에 한다 그러면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가. 그래서 여러 말을 중개인이 다 하는 것보다는 중개인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하게 되면은 내가 정말로 핵심적인 부분을 많이 파악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때로는 침묵이 힘이다. 자, 이 말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인이 침묵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때로는 말을 이렇게 느리게 하면서 뜸을 들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자 사장님께 가격을 조정하러 들어갔을 때 흔히들 매수자 사장님이 원하는 가격 이하로 해서 보통 가격 제한을 합니다. 이럴 때 사장님, 자 매도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마음에는 좀 들어 하는데 가격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고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뜸을 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매수자 사장님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이게 아니고 사장님, 매수자 사장님께서 마음에는 들어 하시는데 가격이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라고 뜸을 들입니다. 그러면 매수자 사장님 반응이 나옵니다. 도대체 얼마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요. 해서 또 뜸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자 사장님께서 아니 말을 해봐라. 도대체 얼마를 이야기하느냐. 자, 이랬을 때 내가 가격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고객의 반응이 안 된다, 된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즉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반응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또 매도자 사장님으로부터 가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 반대로 매수자 사장님이 가격을 제안해 왔을 때 이게 좀 어려운 가격 조정일 것 같으면 말보다는 표정으로서 난해한 표정을 짓는 겁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그 가격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보다는 때로는 침묵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고객의 눈높이에 맞장구를 쳐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물건을 보여줬는데 고객은 분명히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긍정적으로 반응해라는 겁니다. 설령 중개인이 생각하는 매물을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고객이 선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긍정적으로 보는 매물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령 의견이 다를지라도 고객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객은 절대로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대가 넘는 사회생활을 하신 분들이 자기의 생각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약이라는 것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장구를 쳐줘야 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매물을 소개하는 게 계약으로는 가장 빠르다고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먼저 많은 말을 하는 것은 불리하다. 이거는 중개인이 막 여러 말을 하고 또 중개인이 흥분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전달했으면 이제 반응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이거를 먼저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의 반응을 기다려서 고객의 반응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하나씩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는 어떤 고객의 요구 조건을 그러면 제가 노력을 해보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답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때로는 바로 답을 드리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타임을 두고 답을 천천히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개라는 것은 서두른다고 해서 계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타이밍에 맞춰서 답을 천천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내용은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해라.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건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잘 파악했다가 정확하게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달해야 되는데 뭐 내가 전달하는 게 또 달라져 가지고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전달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고객은 중개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전에 미리 잘 정리했다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상 중개에 있어서 6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개인들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생각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을 잘 파악해서 호감 가는 말을 통해서 또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매물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개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정답은 또 아니고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성과가 있는 그런 중개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